우리가 믿는 모든 질서와 이름은 진짜일까?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 흥미롭게 읽은 책이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어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단순한 과학서적의 범주를 넘어 손실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여정을 담아낸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과학적 분류 체계의 허점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은 2020년에 출판되었으면 출간 이후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지성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세상을 규정하는 방식과 그 내재된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와 편향에 대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인지적 편향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룰루 밀러 작가의 독창적인 사상과 이 책이 현대 사회에 던지는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서사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활동했던 미국의 저명한 어류 분류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파란만장한 삶을 중심으로 매우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조던은 평생을 어류 연구에 헌신하며 당시 학계에 알려진 어류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종을 발견하고 분류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마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일관된 질서를 찾아내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열망과 강박을 상징하는 인물로 룰루 밀러의 서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의 삶은 과학적 탐구의 영광과 함께 인간의 어두운 면모를 동시에 드러내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룰루 밀러 작가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일생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류를 분류하는 방식에 내재된 분류학의 인위적인 성격과 근본적인 한계를 매우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매우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바로 물고기라는 개념 자체가 진화론적으로 엄밀히 따졌을 때 정확한 분류가 아니며 이는 단지 인간이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임의의 범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수많은 분류 체계들이 실은 자연계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기보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인식의 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밀러는 어린 시절 과학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세상은 본질적으로 혼돈 그 자체라는 심오한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발자취를 집요하게 추적하지만 그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단지 위대한 과학적 업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조던에게 내재된 질서에 대한 지나친 강박과 그의 어두운 면모, 즉 권위에 대한 맹신과 편협한 세계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던은 단순히 어류 분류에만 몰두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유럽과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우생학 사상을 옹호하며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등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판받아 마땅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던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은 질서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됩니다. 이 부분은 독자들에게 과학적 진보와 윤리적 책임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밀러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도발적인 깨달음을 통해 기존의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해당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뢰해왔던 기존의 분류 체계와 질서에 대한 믿음을 과감히 버리고 본질적으로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유연하게 포용함으로써 비로소 더 넓고 깊이 있는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정관념과 선입견, 그리고 굳어진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수많은 분류와 개념들이 실제로는 인간이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지적인 구성물, 즉 착각일 수 있음을 매우 설득력 있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지 생물학적 분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범주에까지 폭넓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젠더, 인종, 계급, 국적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분류들이 얼마나 인위적이며 때로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밀러 작가는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질서에 대한 맹목적이고 강박적인 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삶의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과 변화를 유연하고 지혜롭게 수용하는 태도가 바로 혼돈 속에서 평온과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를 무작정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책에서 제시되는 민들레 원칙은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점과 맥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매우 효과적이고 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원사에게는 그저 뽑아내야 할 성가신 잡초에 불과한 민들레가 약초학자에게는 귀한 약재가 될 수 있고 순수한 아이에게는 바람에 날려 소원을 빌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획일적이고 편협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매우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민들레 원칙은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물고기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는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을 나열하거나 특정 이론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는 매우 강력한 자기계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룰루 밀러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실패, 그리고 감정을 매우 솔직하고 용기 있게 공유하며 독자들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혼돈 속에서 자신만의 견고한 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합니다. 이러한 진솔한 고백과 격려는 독자들에게 심리적인 위로와 함께 삶의 방향을 탐색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소중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밀러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서사를 주체적으로 써내려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밀러 작가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어두운 면모, 특히 그의 우생학적 신념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충분히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과학적 업적만을 강조하며 일종의 미화 작업을 시도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인물을 다룰 때 단순히 업적만을 조명할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지닌 시대적 한계나 윤리적 문제점 또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함께 고찰해야 한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인물평가의 복합성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책의 도발적인 제목인 물고기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와 출판사에서 스포일러 없음을 강조했던 마케팅 전략이 일부 독자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야기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제목이나 마케팅 문구에서 기대했던 바와 달라 실망감을 표하는 독자들도 있었는데, 이는 책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의 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케팅이 실제 내용과 괴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는 과학, 역사, 철학, 그리고 작가 개인의 깊은 경험과 성찰을 시실과 날실처럼 정교하게 엮어 세상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매우 독특하고 지적으로 가치 있는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기존의 분류 체계와 인지적 한계를 인식하고 본질적으로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며 궁극적으로 타인과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을 읽으실 때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논란 등 다양한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읽으신다면 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견고한 질서를 찾아가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물고기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